일본에서는 한자가 있잖아요. 네. 한자 변환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한자가 어떤 식으로 변환되냐면은 그 영어로 다 치거든요, 결국은. 중국어도 그렇잖아요. 한의 병음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문을 직접 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네네. 치면은 아. 그 영어가 일본어도 예를 들어서 I 시대로 만약에 치면 I 있잖아요. 그럼 I면 영어 알파벳이 A하고 I가 돼요. 이렇게 치면 I 하면은 사랑한다, 사랑할 애자가 딱 뜨는 거예요. 아.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부 이제 영어로 치면은 그렇게 다 되는데 그럼 변환을 계속 해야 되잖아. 변환을 계속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한문을 아예 그냥 여기다 타이핑에다가 한문을 그럼 왜 1800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그걸 이제 한번 보여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문은 한문대로 있고 또 영어는 영어대로 또 치잖아요. 왜? 한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I 시대이루 하면은 사랑의 자에다가 시대이루는 이제 이게 가타카나가 히라가나가 되거든요. 그 히라가나는 또 여기다 히라가나도 영어로 쳐요. C가 이게 히라가나인데 C 하면은 S I 치면은 C가 떠요. 그러니까 이 I도 한자인데 AI 치면은 I가 뜨면서 한자가 I도 뜨고 다른 한자도 또 I 발음 나는 거 몇 개가 뜨겠죠. 아, 그럼 또 변환해서 또 맞추고. 그중에 이제 I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환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치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리겠죠? 되게 많이 걸리죠. 아.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일본을 만약에 핸드폰으로 치잖아요. 네. 그 한글로 하는 것보다 10배는 시간이 걸릴 거야. 딱 정확히 10배. 난 그래서 일본어를 아예 안 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내가 일본어를 컴퓨터에서는 뭐 거의 모국어처럼 이렇게 하는데 네네. 분명히 모국어처럼 하지만 여전히 한문이 나올 때는 그 한문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려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그러면은 또 찾아야 되잖아요. 아, 찾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발음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타이핑 하는 것 자체가 이 변화를 다 해야 되고 하니까 이 나이 든 사람들은 이거 하고 싶겠어요. 싫은 거야. 아, 그게 어떻게 본다면 이 디지털 문맹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디지털화가 늦은 이유가 이것하고 밀접하게 연결돼요. 언어하고도. 거기다가 언어도 이렇죠. 우리 같이 주민등록 번호도 없죠. 그 디지털화로 하기에는 최악인 거야. 사실 한국어로 한국은 주민등록증도 60년대에 만들어졌지. 한글을 뭐 치면 다다다다 그냥 아무런 그 장애 요인이 없지. 한국은 디지털화되기 최적화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타이핑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야, 한글이 얼마나 뛰어난 언어인지 정말 아주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니면서 쓰고 있는데. 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문맹률이 30%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문맹률이라는 게 100% 글자를 몰라서 문맹률이라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에 이런 것들 불편함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30% 된다 얘기예요. SNS 같은 거 안 한다든가 왜 한문을 변신하고 이런 것들이 싫으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아예 안 한다고요. 그럼 커뮤니케이션 안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사회는 모든 거 SNS에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으로 다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걸 아예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이 한 3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본이 여러 가지로 내가 볼 때 아날로그 사회 이걸로 인해서 발전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한일 역전을 충분히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이유가 가면 갈수록 벌어질 거다. 한국하고 격차는. 한국은 디지털화가 엄청나게 바쁘고 빠르게 이제 진행되고 하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구조적인 차이라서 이것도 구조적인 차이. 힘들겠네요. 이렇게 뭐 바꾸기나 역전하기 힘들겠네요. 언어를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글로 커뮤니케이션 한다잖아요. 이게 진짜 뭐 문자 보낼 때 할 때는 훨씬 편리하네요. 훨씬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이라든가 막 그냥 많이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대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한글로 다 되어나간다. 그 젊은 애들이 언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늘 쓰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한글로 가지고 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변신 안 하고 뭐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뭐 한글이 그냥 핸드폰에서는 일본에서 젊은 애들이 한글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편하니까. 근데 이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 중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에도 그런 얘기가 요즘 나오더라고. 중국어가 똑같으니까 사실. 똑같죠. 일본하고 마찬가지예요. 한우 병음으로 전부 다 치니까. 거기는 전부 변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본은 히라가나는 그래도 치자마자 아이 시대루 그러면 시대루 이거는 그냥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발음 그대로 영어로 딱 치면 되니까. 네네. 다만 이제
한문만 이제 이게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자가 하나가 발음이 열 몇 개까지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걸 공부하면서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초기에 공부하면서. 성격 버린 줄 알았다니까. 처음에 컴퓨터를 치는데 한문을 찾으면은 찾기도 힘들고 발음을 알아야 찾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그것도 어려운 데다가 거기에 열 몇 개가 있어요. 발음. 이거 어느 건지 알 수가 없잖아. 와,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때. 이렇게 이제 이 일본의 한문의 어려움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문맹률이 이제 나오고 자판 얘기가 이제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이제 그걸 한문으로 딱 1800자 이렇게 있으면은 찾아서 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기겁을 하는 거지. 한국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다들 뭐 알고 계시지만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할 때 그거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선 한글은 뜻 중심의 문자가 아니라 중심의 문자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일본 사람들이 쓰는 문자는 한자도 있고 히라카와 뭐 또 가나카와인가 세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자를 많이 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근데 한자는 예를 들어서 역자를 쓸 때 여기 여러 한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많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음을 넣어야 돼요. 역자를 쳐요. 그러면 핸드폰에 역자가 쫙 떠요. 그중에 하나를 딱 찍어. 그럼 이제 들어가잖아요. 일본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거 많이 나와요. 그 변환해서 막 문자 보내고. 네, 음을 먼저 치잖아. 음을 먼저 막 치면 네네. 그 한자가 나오면 그거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벌써 몇 단계를 거쳐서 치는 거 아니에요? 역자 하나를. 네네. 한국 사람들은 그냥 3개. 그렇죠. 따다다닥 하면 이미 뭐 다 그것도 나오죠. 속도 빠른 애들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쳐요. 그렇죠. 엄청 빠르죠. 빠바박 하면 3개 역자 하나 치는데 속도에 있어서 이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일본어 키보드 입력과 바로바로 입력이 되는 한국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어는 음성 인식에 최적화된 언어라고도 하죠. 네. 왜냐하면 말과 이 발음과 철자가 완전 일치하거든요. 한국은. 예를 들어서 당신 이름이 뭐야? 그러면 뭐 안철수야. 그러면 스펠이 어떻게 돼요? 전혀 안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냥 안철수니까. 안철수 그냥 쓰면 돼요. 네네.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예를 들면 서양에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제인이에요. 그러면 물어볼 때가 있어요. JN이? 왜냐면 다른 식으로도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네. 보셨죠? 영화 같은 데서. 네. 자기 이름을 얘기해도 스펠을 불러줘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바로 컴퓨터에서 쫙 칠 수가 없어요. 음성 인식에서 철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런 100% 일치합니다. 박사 그러면 딱 들어가는 거고.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부르는 대로 바로바로 인식해서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의 이 빠른 입력과 음성 인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글을 따라갈 문자가 없는 겁니다. 영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어도 표현 문자지만 한국에 비하면 비과학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스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일본은 더 후진 거죠. 영어보다. 한국어가 제일 우수하고 그다음에 일본이고 영어고 그다음에 일본이 가는 거죠. 제일 뒤죠. 그러니까 중국이 앞선다고는 하지만 한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똑같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 AI나 디지털 쪽에서 제대로만 개발하고 투자하면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속도가 다르니까. 사실. 그렇죠. 한글 기반에서 절대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축복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한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다. 세종대왕님한테 감사해야겠네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셨나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언어 제한이 있어서 어휘 발달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문맹률과도 관련이 있겠네요. 진짜.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휘가 계속 개발이 안 돼요. 왜냐하면 표현이 안 되니까. 언어 체계가 글자가 그걸 담지를 못하니까. 그게 세종대왕이 창제해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말을 다 담아낼 수가 없다 이거야 한자가. 이 방식으로는. 근데 한글은 우리말을 담을 수 있고 용이하다. 그래서 한국은 그런 말이 있다면 놀이끼리 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만들어내도 글자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노란색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놀이끼리라는 한자를 또 만들어요. 이거 대단히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놀이끼리란 말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자가 우리 어휘력을 제한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본어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틀에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면 한국은 5만 가지의 언어적 변형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도 그 문자가 다 담아요. 그런 점에서 대단한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합니다. 제가 볼 때. 뭐 일본 MZ 세대 중에서는 그래서 한글로 막 소통하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써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네. 시간도 단축되고. 네. 그뭐 유엔인가 이런 데서도 문자가 없는 나라에 보고할 때 한글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아. 네, 왜냐하면 제일 과학적이거든요. 뭐 어느 나라하고도 쓸 수 있으니까 표현 문자니까. 그래서 한글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자가 있잖아요. 네. 한자 변환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한자가 어떤 식으로 변환되냐면은 그 영어로 다 치거든요, 결국은. 중국어도 그렇잖아요. 한어 병음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문을 직접 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네네. 치면은 아. 그 영어가 일본어도 예를 들어서 I 시대로 만약에 치면 I가 있잖아요. 그럼 I는 영어 알파벳이 A하고 I가 돼요. 이렇게 치면 I 하면은 사랑한다, 사랑할 애자가 딱 뜨는 거예요. 아.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부 이제 영어로 치면은 그렇게 다 되는데 그럼 변환을 계속 해야 되잖아. 변환을 계속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한문을 아예 그냥 여기다 타이핑에다가 한문을 그럼 왜 1800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그걸 이제 한번 보여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 그리고 이제 한문은 한문대로 있고 또 영어는 영어대로 또 치잖아요. 왜? 한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I 시대이루 하면은 사랑의 자에다가 시대이루는 이제 이게 가다카나가 히라가나가 되거든요. 그 히라가나는 또 여기다 히라가나도 영어로 쳐요. C가 이게 히라가나인데 C 하면은 S I 치면은 C가 떠요. 그러니까 이 I도 한자인데 AI 치면은 I가 뜨면서 한자가 I도 뜨고 다른 한자도 또 I 발음 나는 거 몇 개가 뜨겠죠. 아, 그럼 또 변환해서 또 그 중에 맞추고. 이제 I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환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치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리겠죠? 되게 많이 걸리죠. 아.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일본을 만약에 핸드폰으로 치잖아요. 네. 그 한글로 하는 것보다 10배는 시간이 걸릴 거야. 딱 정확히 10배. 난 그래서 일본어를 아예 안 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내가 일본어는 컴퓨터에서는 뭐 거의 모국어처럼 이렇게 하는데 네네. 분명히 모국어처럼 하지만 여전히 한문이 나올 때는 그 한문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려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또 찾아야 되잖아요. 아, 찾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발음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타이핑 하는 것 자체가 이 변화를 다 해야 되고 하니까 이 나이 든 사람들은 이거 하고 싶겠어요. 싫은 거야. 아, 그게 어떻게 본다면 이 디지털 문맹과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디지털화가 늦은 이유가 이것하고 밀접하게 연결돼요. 언어하고도. 거기다가 언어도 이렇죠. 우리 같이 주민등록 번호도 없죠. 그 디지털화로 하기에는 최악인 거야. 사실 한국은 주민등록증도 60년대에 만들어졌지. 한글을 뭐 치면 다다다다 그냥 아무런 그 장애 요인이 없지. 한국은 디지털화되기 최적화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타이핑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야, 한글이 얼마나 뛰어난 언어인지 정말 아주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니면서 쓰고 있는데. 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문맹률이 30%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문맹률이라는 게 100% 뭘 글자를 몰라서 문맹률이라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에 이런 것들 불편함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30% 된다 얘기예요. SNS 같은 거 안 한다든가 왜 한문을 변신하고 이런 것들이 싫으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아예 안 한다고요. 그럼 커뮤니케이션 안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사회는 모든 거 SNS에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으로 다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걸 아예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이 한 3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본이 여러 가지로 내가 볼 때 아날로그 사회 이걸로 인해서 발전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한일 역전을 충분히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이유가 가면 갈수록 벌어질 거다. 한국하고 격차는. 한국은 디지털화가 엄청나게 바쁘고 빠르게 이제 진행되고 하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구조적인 차이라서 이것도 구조적인 차이. 힘들겠네요. 이렇게 뭐 바꾸기나 역전하기 힘들겠네요. 언어를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글로 커뮤니케이션 한다잖아요. 이게 진짜 뭐 문자 보낼 때 할 때는 훨씬 편리하네요. 훨씬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이라든가 막 그냥 많이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대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한글로 다 되어나가나. 그 젊은 애들이 언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늘 쓰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한글로 가지고 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변신 안 하고 뭐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뭐 한글이 그냥 핸드폰에서는 일본에서 젊은 애들이 한글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편하니까. 근데 이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 중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에도 그런 얘기가 요즘 나오더라고. 중국어가 똑같으니까 사실. 똑같죠. 한자 기반이니까. 일본하고 마찬가지예요. 한우 병음으로 전부 다 치니까. 거기는 전부 변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본은 히라가나는 그래도 치자마자 아이 시대루 그러면 시대루 이거는 그냥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발음 그대로 영어로 딱 치면 되니까. 네네. 다만 이제 한문만 이제 이게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자가 하나가 발음이 10몇 개까지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걸 공부하면서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초기에 공부하면서. 성격 버린 줄 알았다니까. 처음에 컴퓨터를 치는데 한문을 찾으면은 찾기도 힘들고 발음을 알아야 찾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그것도 어려운 데다가 거기에 10몇 개가 있어요. 발음. 이거 어느 건지 알 수가 없잖아. 와,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때. 이렇게 이제 이 일본의 한문의 어려움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문명률이 이제 나오고 자판 얘기가 이제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이제 그걸 한문으로 딱 1800자 이렇게 있으면은 찾아서 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기겁을 하는 거지. 한국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다들 뭐 알고 계시지만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할 때 그거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선 한글은 뜻 중심의 문자가 아니라 중심의 문자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일본 사람들이 쓰는 문자는 한자도 있고 히라카와 뭐 또 가나카와인가 3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자를 많이 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근데 한자는 예를 들어서 역자를 쓸 때 여기 여러 한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음을 넣어야 돼요. 역자를 쳐요. 그러면 핸드폰에 역자가 쫙 떠요. 그중에 하나를 딱 찍어. 그럼 이제 들어가잖아요. 일본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거 많이 나와요. 그 변환해서 막 문자 보낸 거. 네, 음을 먼저 치잖아. 음을 먼저 막 치면 네네. 그 한자가 나오면 그걸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벌써 몇 단계를 거쳐서 치는 거 아니에요? 역자 하나를. 네네. 한국 사람들은 그냥 3개. 그렇죠. 따다다닥 하면 이미 뭐 다 나오죠. 그것도 속도 빠른 애들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쳐요. 그렇죠. 엄청 빠르죠. 빠바박 하면 3개 역자 하나 치는데 속도에 있어서 이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일본어 키보드 입력과 바로바로 입력이 되는 한국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어는 음성 인식에 최적화된 언어라고도 하죠. 네. 왜냐하면 말과 이 발음과 철자가 완전 일치하거든요. 한국은. 예를 들어서 당신 이름이 뭐야? 그러면 뭐 안철수야. 그러면 스펠이 어떻게 돼요? 전혀 안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냥 안철수님. 안철수 그냥 쓰면 돼요. 네네.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예를 들면 서양에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제인이에요. 그러면 물어볼 때가 있어요. JAN이? 왜냐면 다른 식으로도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네. 보셨죠? 영화 같은 데서. 네. 자기 이름을 얘기해도 스펠을 불러줘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바로 컴퓨터에서 쫙 칠 수가 없어요. 음성 인식에서 철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런 100% 일치합니다. 박사 그러면 딱 들어가는 거고.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부르는 대로 바로바로 인식해서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의 이 빠른 입력과 음성 인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글을 따라갈 문자가 없는 겁니다. 영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어도 표현 문자지만 한국에 비하면 비과학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스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일본은 더 후진 거죠. 영어보다. 한국어가 제일 우수하고 그다음에 일본이고 영어고 그다음에 일본이 가는 거죠. 제일 뒤죠. 그러니까 중국이 앞선다고는 하지만 한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똑같잖아요, 사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 AI나 디지털 쪽에서 제대로만 개발하고 투자하면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속도가 다르니까. 사실. 그렇죠. 한글 기반에서 절대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축복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한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다.
세종대왕님한테 감사해야겠네요. 감사해야 진짜.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셨나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언어 제한이 있어서 어휘 발달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이게 문맹률과도 관련이 있겠네요. 진짜 있죠.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휘가 계속 개발이 안 돼요. 왜냐하면 표현이 안 되니까. 아. 언어 체계가 글자가 그걸 담지를 못하니까. 그게 세종대왕이 창제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말을 다 담아낼 수가 없다 이거야 한자가. 이 방식으로는. 아. 근데 한글은 우리말을 담을 수 있고 용이하다. 그래서 한국은 그런 말이 있다면 놀이끼리 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만들어내도 글자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노란색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놀이끼리라는 한자를 또 만들어요. 이거 대단히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놀이끼리란 말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자가 우리 어휘력을 제한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본어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틀에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면 한국은 5만 가지의 언어적 변형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도 그걸 문자가 다 담아요. 그런 점에서 대단한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합니다. 제가 볼 때. 뭐 일본 MZ 세대 중에서는 그래서 한글로 막 소통하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써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네. 시간도 단축되고. 네. 그뭐 유엔인가 이런 데서도 문자가 없는 나라에 보고할 때 한글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제일 과학적이거든요. 뭐 어느 나라하고도 쓸 수 있으니까 표현 문자니까. 그래서 한글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자가 있잖아요. 네. 한자 변환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한자가 어떤 식으로 변환되냐면은 그 영어로 다 치거든요, 결국은. 중국어도 그렇잖아요. 한어 병음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문을 직접 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네네. 치면은 그 영어가 일본어도 예를 들어서 I 시대로 만약에 치면 I 있잖아요. 그럼 I면 영어 알파벳이 A하고 I가 돼요. 이렇게 치면 I 하면은 사랑한다, 사랑할 애자가 딱 뜨는 거예요.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부 이제 영어로 치면은 그렇게 다 되는데 그 변환을 계속 해야 되잖아. 변환을 계속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한문을 아예 그냥 여기다 타이핑에다가 한문을 그럼 뭐 1800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진짜요? 그걸 이제 한번 보여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문은 한문대로 있고 또 영어는 영어대로 또 치잖아요. 왜? 한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 시대이루 하면은 사랑의 자에다가 시대이루는 이제 이게 가타카나가 히라가나가 되거든요. 그 히라가나는 또 여기다 히라가나도 영어로 쳐요. C가 이게 히라가나인데 C 하면은 S I 치면은 C가 떠요. 그러니까 이 I도 한자인데 AI 치면은 I가 뜨면서 한자가 I도 뜨고 다른 한자도 또 I 발음 나는 거 몇 개가 뜨겠죠. 그럼 또 변환해서 또 그 중에 맞추고. 이제 I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치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리겠죠? 되게 많이 걸리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일본을 만약에 핸드폰으로 치잖아요. 네. 그 한글로 하는 것보다 10배는 시간이 걸릴 거야. 딱 정확히 10배. 난 그래서 일본어를 아예 안 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내가 일본어는 컴퓨터에서는 뭐 거의 모국어처럼 이렇게 하는데 네네. 분명히 모국어처럼 하지만 여전히 한문이 나올 때는 그 한문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려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그러면은 또 찾아야 되잖아요. 찾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발음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타이핑 하는 것 자체가 이 변화를 다 해야 되고 하니까 이 나이 든 사람들은 이거 하고 싶겠어요. 싫은 거야. 그게 어떻게 본다면 이 디지털 문맹과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디지털하고가 늦은 이유가 이것하고 밀접하게 연결돼요. 언어하고도. 거기다가 언어도 이렇죠. 우리 같이 주민등록 번호도 없죠. 그 디지털로 하기에는 최악인 거야. 사실 한국은 주민등록증도 60년대에 만들어졌지. 한글을 뭐 치면 다다다다 그냥 아무런 그 장애 요인이 없지. 한국은 디지털화되기 최적화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타이핑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야 한글이 얼마나 뛰어난 언어인지 정말 아주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니면서 쓰고 있는데. 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문맹률이 30%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문맹률이라는 게 100% 뭘 글자를 몰라서 문맹률이라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에 이런 것들 불편함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30% 된다 얘기예요. SNS 같은 거 안 한다든가 왜 한문을 변신하고 이런 것들이 싫으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아예 안 한다고요. 그럼
커뮤니케이션 안 하는 건 마찬가지. 지금 현대 사회는 모든 거 SNS에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으로 다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걸 아예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이 한 30% 가게 된다는 거야. 이게 문명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일본이 여러 가지로 내가 볼 때 아날로그 사회 이걸로 인해서 발전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한일 역전을 충분히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이유가 가면 갈수록 벌어질 거다. 한국하고 격차는. 한국은 디지털화가 엄청나게 바쁠고 빠르게 이제 진행되고 하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구조적인 차이라서 이것도 구조적인 차이. 힘들겠네요. 이렇게 뭐 바꾸기나 역전하기 힘들겠네요. 뭐 언어를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글로 커뮤니케이션 한다잖아요. 이게 진짜 뭐 문자 보낼 때 할 때는 훨씬 편리하네요. 훨씬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이라든가 뭐 그냥 많이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대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한글로 다 되어나간다. 그 젊은 애들이 언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늘 쓰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한글로 가지고 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변신 안 하고 뭐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뭐 한글이 그냥 핸드폰에서는 일본에서 젊은 애들이 한글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편하니까. 근데 이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 중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에도 그런 얘기가 요즘 나오더라고. 중국어가 똑같으니까 사실. 똑같죠. 일본하고 마찬가지예요. 한우 병음으로 전부 다 치니까. 거기는 전부 변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본은 히라가나는 그래도 치자마자 아이 시대루 그러면 시대루 이거는 그냥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발음 그대로 영어로 딱 치면 되니까. 네네. 다만 이제 한문만 이제 이게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자가 하나가 발음이 열 몇 개까지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걸 공부하면서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초기에 공부하면서. 성격 버린 줄 알았다니까. 처음에 컴퓨터를 치는데 한문을 찾으면은 찾기도 힘들고 발음을 알아야 찾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그것도 어려운 데다가 거기에 열 몇 개가 있어요. 발음. 이거 어느 건지 알 수가 없잖아. 와,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때. 이렇게 이제 이 일본의 한문의 어려움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문명률이 이제 나오고 자판 얘기가 이제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이제 그걸 한문으로 딱 1800자 이렇게 있으면은 찾아서 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기겁을 하는 거지. 한국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다들 뭐 알고 계시지만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할 때 그거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선 한글은 뜻 중심의 문자가 아니라 중심의 문자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일본 사람들이 쓰는 문자는 한자도 있고 히라카와 뭐 또 가나카와인가 세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자를 많이 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근데 한자는 예를 들어서 역자를 쓸 때 여기 여러 한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음을 넣어야 돼요. 역자를 쳐요. 그러면 핸드폰에 역자가 쫙 떠요. 그중에 하나를 딱 찍어. 그럼 이제 들어가잖아요. 일본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거 많이 나와요. 그 변환해서 막 문자 보내고. 네, 음을 먼저 치잖아. 음을 먼저 막 치면 네네. 그 한자가 나오면 그거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벌써 몇 단계를 거쳐서 치는 거 아니에요? 역자 하나를. 네네. 한국 사람들은 그냥 3개. 그렇죠. 따다다닥 하면 이미 뭐 다 나오죠. 그것도 속도 빠른 애들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쳐요. 그렇죠. 엄청 빠르죠. 빠바박 하면 3개 역자 하나 치는데 속도에 있어서 이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일본어 키보드 입력과 바로바로 입력이 되는 한국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어는 음성 인식에 최적화된 언어라고도 하죠. 네. 왜냐하면 말과 이 발음과 철자가 완전 일치하거든요. 한국은. 예를 들어서 당신 이름이 뭐야? 그러면 뭐 안철수야. 그러면 스펠이 어떻게 돼요? 전혀 안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냥 안철수님. 안철수 그냥 쓰면 돼요. 네네.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예를 들면 서양에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제인이에요. 그러면 물어볼 때가 있어요. JN이? 왜냐면 다른 식으로도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네. 보셨죠? 영화 같은 데서. 네. 자기 이름을 얘기해도 스펠을 불러줘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바로 컴퓨터에서 쫙 칠 수가 없어요. 음성 인식에서 철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런 100% 일치합니다. 박사 그러면 딱 들어가는 거고.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부르는 대로 바로바로 인식해서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의 이 빠른 입력과 음성 인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글을 따라갈 문자가 없는 겁니다. 영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어도 표현 문자지만 한국에 비하면 비과학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스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일본은 더 후진 거죠. 영어보다. 한국어가 제일 우수하고 그다음에 일본이고 영어고 그다음에 일본이 가는 거죠. 제일 뒤죠. 그러니까 중국이 앞선다고는 하지만 한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똑같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 AI나 디지털 쪽에서 제대로만 개발하고 투자하면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속도가 다르니까. 사실. 그렇죠. 한글 기반에서 절대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축복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한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다. 세종대왕님한테 감사해야겠네요. 감사해야 진짜.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셨나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언어 제한이 있어서 어휘 발달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문맹률과도 관련이 있겠네요. 진짜. 있죠.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휘가 계속 개발이 안 돼요. 왜냐하면 표현이 안 되니까. 언어 체계가 글자가 그걸 담지를 못하니까. 그게 세종대왕이 창제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말을 다 담아낼 수가 없다 이거야 한자가. 이 방식으로는. 근데 한글은 우리말을 담을 수 있고 용이하다. 그래서 한국은 그런 말이 있다면 놀이끼리 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만들어내도 글자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노란색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놀이끼리라는 한자를 또 만들어요. 이거 대단히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놀이끼리란 말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자가 우리 어휘력을 제한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본어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틀에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면 한국은 5만 가지의 언어적 변형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도 그걸 문자가 다 담아요. 그런 점에서 대단한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합니다. 제가 볼 때. 뭐 일본 MZ 세대 중에서는 그래서 한글로 막 소통하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써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네. 시간도 단축되고. 네. 그 뭐 유엔인가 이런 데서도 문자가 없는 나라에 보고할 때 한글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제일 과학적이거든요. 뭐 어느 나라하고도 쓸 수 있으니까 표현 문자니까. 그래서 한글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The most powerful AI chips in the world will be made right here in America. 保留采取一切 with Taiwan Semiconductor. have them made by TSMC.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